저는요, 제가 써보고 좋으면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써요. 괜히 이거 한국, 미국, 중국이 아니라니까요.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저는 아이폰 쓰면 아이패드에 애플워치, 그리고 갤럭시 폰 쓰면 갤럭시 탭에 갤럭시 워치 쓰는 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기기를 써보고 나서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폰은 갤럭시, 패드는 아이패드, 그리고 워치는 레드미 워치를 쓰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한국이랑 미국, 중국이 콜라보를 이룬 건데요. 이렇게 쓰면 서로 장단점이 보완이 돼가지고 진짜 편리한 점이 많은데, 이거는 정말 웬만큼 많은 기기를 써보지 않은 이상 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폰은 아이폰이 아니라 갤럭시를 쓰는지, 그리고 왜 태블릿은 갤럭시 탭이 아니라 아이패드를 쓰고, 또 워치는 왜 또 중국에서 나온 레드미 워치를 쓰는지, 그리고 이 조합으로 쓰면 뭐가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스마트폰부터 얘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좋은 점을 꼽으라면 바로 삼성페이나 교통카드와 같은 페이류랑, 그리고 자동통화 녹음, 이 두 가지를 많이 꼽으시는데요. 그리고 저는 갤럭시 쓰면서 또 편리한 게, 갤럭시는 여기 있는 NFC가 개방되어 있어서요. 이 NFC를 이용한 뭐 도락 잠금 해제 이런 건 물론, 저희가 사용하던 뭐 ADT 캡스와 같은 서비스도 스마트폰에 이런 앱을 깔고 이런 단말기에 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잠금 해제가 되는데요. 아이폰은 이런 거 안 됩니다. 지금 교통카드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겨우 이제서야 좀 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고, 다른 NFC를 이용한 뭐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은 확실히 갤럭시가 아이폰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갤럭시 좀 써보신 분들이 아이폰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불편한 점 1위, 바로 원핸드 오퍼레이션입니다. 특히 웹브라우징을 할 때 어떤 기사나 정보를 누른 다음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고, 다시 그 앞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앞으로 뒤로 가기를 누르면서 웹브라우징을 하는 게 갤럭시에서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아이폰에서는 어떤 정보를 누르고 나면 뒤로 가기를 하려면 오른손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거나, 아니면 다시 앞으로 가기 하려면 이렇게 눌러야 되고, 뒤로 가기를 이렇게 끌거나, 이거 진짜 좀 불편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저는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순정 키보드 앱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거든요. 오타가 굉장히 안 나죠. 근데 제가 좀 써보니까 유독 아이폰에서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제가 단순히 아이폰에 뭐 적응이 덜 됐는갑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뉴스랑 커뮤니티에서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더라고요. 제가 좀 역사를 찾아보니까 체감상 한 5년 전쯤엔요, 갤럭시가 진짜 오타가 장난 아니었고, 그때는 아이폰이 오히려 오타가 작았다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 터치 보정이 좀 됐는지 언제부턴가 갤럭시는 오타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평이 있고요. 아이폰은 OS가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특히 영어보다 한글에서 오타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커뮤니티 후기 같은 거 보면 아이폰 오타가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쓰다 보면 불편한 게요, 제가 원하는 부분으로 커서를 옮기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마르, 고, 르 다음으로 커서를 옮기려고 그러면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위치로 굉장히 잘 안 넘어갑니다. 처음에 저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는데요, 이걸 좀 편하게 옮기려면 옮기고 싶은 부분을 길게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옮기거나요. 이것도 잘 안 된다. 아니면 여기 스페이스 부분을 길게 눌러가지고 이것도 딱 위치에 갔는데 앞으로 튕겨갈 때도 있고, 막 굉장히 이 커서 옮기는 게 아이폰은 불편하거든요. 근데 갤럭시는 그런 거 없죠. 그냥 딱 누르면 그 위치로 바로바로 원하는 대로 이동해가지고 진짜 편리합니다. 그리고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하드웨어적으로 좀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역시나 폴더블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S펜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면 언제든지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저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S펜을 지원하는 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좀 많이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쓰면 좋은 게 뭐냐면, 단체로 커피숍 같은 데 갔다고 쳐요. 나는 따라, 누구는 봐라, 누구는 뜨아,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일일이 들을 때 기억하기가 너무 힘들고, 키보드로 타이핑하려고 그러면은 오타도 좀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진짜 불편한데, 이런 S펜이랑 이걸 지원하는 폰만 있으면요, 주문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전 이걸 단순히 뭐 커피 주문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제품을 개발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도면이나 제품 단면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후크에 이게 얼마만큼 걸리는지, 이 부분이 뭐 1mm 오버랩인데 이거를 뭐 2mm로 늘려주세요, 그림을 그리고 소통하는 거랑 머릿속으로만, 아니면 대충 이렇게 손짓 발짓해서 소통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엔지니어 분들이나 좀 통신업계나 에어컨 기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면 S펜 지원하는 폰 아니면 못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실제로 고객 서명도 이제 펜으로 받아야 될 일도 있고, 도면을 보고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소통해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이런 S펜에 익숙해져 계시는 분들은 아이폰 쓰시면 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이게 굉장히 좀 섭섭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뭐 최근 트렌드를 좀 파악할 때가 많은데 이런 기사를 볼 때 광고가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좀 볼 때 불편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는 유니콘 프로라는 앱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광고가 많이 보이는 이런 환경도 이걸 켜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런 광고가 싹 다 사라져가지고 정말 쾌적하게 웹서핑을 할 수가 있어서 전 아이폰에도 유니콘 프로가 있어서 이런 게 될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이게 아이폰에서는 순정 사파리 앱에서만 되고 제가 사용하는 웨일 브라우저 앱에서는 이런 광고 차단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즘 AI로 사진을 보정하고 빈 부분을 채워주고 없애주고 이런 기능도 갤럭시에서는 진짜 잘 되는데 아이폰에서는 아시다시피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멀티태스킹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영상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PIP로 그 위에다가 띄우는 이런 기능들도 갤럭시에서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서는 뭐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설정값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점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갤럭시가 정말 뛰어난 거 말고 뭐 기본 스피커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찍었을 때 품질이 더 좋은 거 이런 거는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나은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용 측면에서는 갤럭시가 한국에 했을 때 아이폰보다 몇 수 위입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 태블릿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블릿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제가 갤럭시 탭이랑 아이패드를 정말 많이 번갈아 가면서 써오면서 이 근본적으로 느낀 제조사별로 태블릿을 대하는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갤럭시 탭은요, 그냥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필기를 좀 더 편하게 하고 화면을 크게 만든 그냥 큰 갤럭시 폰 느낌이고요. 아이패드는요, 아이폰에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좀 더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일단 가장 먼저 성능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부터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었던 갤럭시 태블릿은 갤럭시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동급이거나 아니면 한두 세대 아래로 나왔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정확히 그 반대로 나왔어요. 사실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갤럭시 탭이랑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거의 AP가 똑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태블릿의 위상을 어느 정도 높게 생각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갤럭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는 퀄컴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칩셋을 넣어줬는데 갤럭시 탭은 디멘시티 9400도 아니고 그거보다 한 세대 전인 9300 플러스를 넣어서 성능이 폰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을 측정하는 긱벤치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런데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비교해보면 아이폰보다 아이패드가 성능이 압도적으로 잘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스마트폰보다 태블릿이 훨씬 성능이 좋아요. 그리고 같은 태블릿끼리 성능을 비교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성능이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아이패드가 갤럭시 탭보다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래픽 성능 테스트 결과인 GPU 테스트로 가게 되면 성능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삼성과 애플이 태블릿을 대하는 자세이고요. 그냥 같은 게임을 돌려도 아이패드는 갤럭시 탭보다 화질이 훨씬 더 좋고요. 해상도가 높고요. 그래픽도 좋고 버벅임도 적고 훨씬 쾌적해요. 지금 보시면 같은 장면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아예 해상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메탈 FX라고 하는 업스케일링 기술을 쓸 수 있는 게임들이 많고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도 120프레임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 얘기하니까 떠오른 게 있는데 이런 모바일 장치에서요 정말 고사양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명 6거든요. 이 문명 6가요 아이패드용 버전이랑 갤럭시 탭용 버전이랑 차원이 달라요. 일단 앱을 딱 실행시켜보면 버전부터가 달라요. 갤럭시 탭은 이렇게 9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끊겼어요. 그리고 갤럭시 탭용은 화면 UI가 너무 커가지고 뭐가 좀 많아지게 되면 화면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아이패드용은요 화면 크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이렇게 퀵딜이라고 하는 별도의 모드도 설치를 했는데 이런 모드 설치가 아이패드에선 되는데 갤럭시 탭에서는 또 안 되고요. 게임 해상도도 아이패드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문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가지고 있으시면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게임을 말씀드렸는데 게임 외의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저는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 건데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이렇게 모니터 앤 컨트롤이라는 앱을 사용하게 되면 태블릿에서 카메라로 촬영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랑 똑같거든요. 근데 진짜 차이는 지금부터 아이패드는 여기 있는 멀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최대 4대까지 카메라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촬영을 동시에 시작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근데 갤럭시 탭은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한 줄로 요약하게 되면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에 비해서 약간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찬밥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찬밥 취급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AI가 진짜 난리잖아요. 그 중에서 원탑은 역시 챗GPT인데요. 지금 갤럭시용 챗GPT에서는 아이패드 가격 비교해줘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했을 때 엔터를 누르면 이게
검색이 안 되고 줄바꿈이 돼요. 그럼 여기서 뭐 Shift를 누르거나 컨트롤을 누르면 되지 않냐? 다 해봤죠?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챗GPT 많이 쓰신 분들 중에서 이 키보드 커버 쓰신 분들이 정말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패드는 엔터만 누르면 바로 검색이 되죠. 이게 진짜 편해요. 챗GPT가 아이패드랑 좀 더 친해서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이거는 챗GPT의 문제지 갤럭시 탭 문제가 아니지 않나? 뭐 어찌됐든 갤럭시 탭이 여기서도 찬밥 취급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얘기한 김에 또 크게 느낀 차이점 중에 하나가 폰트예요. 아이패드는 갤럭시 탭이랑 다르게 이렇게 아이폰트라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요, 제가 원하는 폰트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설치된 폰트는 굿노트라든지 제가 필요한 앱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폰트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에서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이 됐든 삼성노트가 됐든 이런 폰트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제가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갤럭시 탭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한컴 오피스에선 되지 않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한컴 오피스에선 되는데 MS 오피스나 다른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갤럭시 탭 자체가 지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제휴사가 됐든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 갤럭시 탭이 또 찬밥 취급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스마트폰 앱이면 모르겠는데 태블릿 앱은요, 아이패드용이 갤럭시 탭용보다 훨씬 기능이 많고 편리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투두리스트에서도요, 갤럭시 탭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데 아이패드에서는 길게 눌러가지고 원하는 대로 넘기는 이런 것도 너무 잘 지원하고요. 그리고 노션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패드용이 갤럭시 탭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좀 편리하고 안정적인 데다가, 그리고 음악 믹싱하는 프로그램인 이 큐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샘플 레이트를 이렇게 96kHz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 때는 이 개수도 24개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근데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48kHz밖에 지원하지 않고, 여기에 옵션도 뭐 인풋 아웃풋 기기 이런 것도 여기 없죠. 그리고 각종 유료 이펙트들도 아이패드용으로는 있는데 갤럭시 탭용으로는 안 나오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럼 여기까지 보셨으면 아이패드가 갤럭시 탭보다 뭐 뛰어난 거는 뭐 아이패드 생태계가 예전부터 좀 구축된 지 오래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스피커인데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애플 기기들에 달려있는 내장 스피커들은요, 갤럭시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물론 갤럭시 버즈 프로와 같은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애플보다 조금 더 튜닝을 대중적으로 잘해서 저는 에어팟에 있는 소리보다 갤럭시 버즈 프로의 소리를 훨씬 더 선호한다고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이어버드 말고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내장 스피커의 소리는 애플 기기들이 갤럭시 기기들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The hero was coming, I'm locked in. You know that I'm winning, I'm top 10. You know that I came from the dog pen. 그리고 저 최근에 사무실을 이사해가지고 이렇게 주변 배경도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이 사무실을 이사할 때 인테리어 할 때요, 이 아이패드에 있는 이 라이다 스캐너를 이용하니까 공간을 측정하고 기구를 놓을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요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이패드에서는요, 무료 앱 중에 이 3D 스캐너 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요, 라이다 스캐너를 이용해가지고 아이패드를 들고 돌아다니면 주변을 자동으로 스캔을 해서요, 제가 원하는 부분의 길이를 매저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만 한번 이렇게 스캐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바로바로 수치를 원하는 걸 찍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숫자가 진짜 정확합니다. 이게 앱을 실행시킬 때 카메라를 사용할래 아니면 라이다 스캐너를 사용할래 동시에 사용할래 이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라이다 스캐너로 스캔해서 그런지 정말 수치가 정확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식으로 대충이나마 스캔을 좀 했었고요. 이 스캔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모어를 눌렀을 때 여기에서 플로어 플랜 이미지를 누르게 되면 이 스캔한 이미지 전체를 도면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면을 저장을 한 다음에요, 제가 사용하는 인테리어 앱인 룸플래너 이런 앱을 실행시키게 되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저장한 도면을 저장한 다음에 벽 따라서 제가 하나하나 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다 그리고 나면 3D로 가구를 하나하나 배치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걸 3D로 모델링한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을 찍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꽤나 비슷하죠. 그래서 애플이 예전부터 애플 이벤트나 그런 데서 아이패드를 홍보할 때 라이다 스캐너로 스캔해가지고 이러는 게 뭐 그렇게 좋은가 싶었는데, 그리고 이게 아이폰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아이폰에도 라이다 스캐너 있으니까 굳이 아이패드에 라이다 스캐너를,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라이다 스캐너가 없는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라이다 스캐너가 있는 아이패드랑 이렇게 조합하니까 서로 상호 보완이 돼가지고 이런 기능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면 갤럭시 탭보다 아이패드를 쓰는 게 서로의 생태계의 장점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또 아이패드랑 갤럭시 폰이랑 같이 쓰면 좋은 게, 제가 예전에는요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갤럭시 탭이랑 같이 들고 다닐 때는 생각보다 자주 에어드랍으로 파일을 받아야 될 상황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파일을 못 받아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위스에 여행을 갔을 때 여행 가이드가 중간중간에 저를 사진 찍어주고 나중에 에어드랍으로 파일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같이 공유해주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다 갤럭시 조합만 가지고 있으니까 에어드랍으로 파일을 못 받았고, 다른 뭐 샌드 애니웨어나 뭐 이런 거 써봤는데 속도가 느려서 속이 터져가지고 결국 그냥 안 받았거든요. 지금처럼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아이패드로 에어드랍 굉장히 편하게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요, 저같이 약간 비즈니스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내에서 대응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갤럭시 폰이랑 아이패드 조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PC로 받아야 될 일이 있다? 갤럭시로 받고, 에어드랍 받을 상황이 있다? 아이패드로 받고, 이런 상호 보완되는 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OS를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태블릿으로 파일 보낼 때 좀 불편하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기끼리 보낼 때는 카톡을 쓰거나요, 아니면 갤럭시에서 퀵쉐어로 파일을 보낼 때 여기 QR코드 또는 링크 이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요 임시 QR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아이패드로 이걸 찍으면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갤럭시에서 아이패드로 파일을 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시놀로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갤럭시에서는 이 CX 파일 탐색기를 이용하게 되면 시놀로지 외부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또는 사무실 밖에 나갔을 때도 언제든지 시놀로지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 ES 파일 탐색기를 누르게 되면 언제든지 제가 사무실 안이든 밖이든 시놀로지에 접속해가지고 파일을 시놀로지에 올리고 갤럭시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일이 동기하지 않고 자동으로 동기하는 거 좀 되면 좋지 않나? 저는 구글 포토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을 태블릿에서 자동으로 동기해놨기 때문에 또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 그래 테크몽 너가 말한 거 말이 맞기는 한데 서로 OS가 다르면 불편한 점도 있잖아? 네,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패드의 대표 필기 앱이라면 굿노트, 갤럭시 스마트폰의 대표 필기 앱이라면 삼성노트 이런 게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동기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부분의 필기를 아이패드에서 하고 아이패드에서 보고 이렇게 하다 있다 보니까 이게 굳이 스마트폰에서 안 되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패드용 굿노트가 갤럭시 탭에 쓰는 삼성노트보다 좋은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 예전에 갤럭시 탭이랑 갤럭시 스마트폰 쓸 때보다 지금 아이패드랑 갤럭시 스마트폰 이 조합으로 쓸 때 필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 그래 테크몽아 너 갤럭시 탭 많이 써보고 아이패드 많이 써봤으면 S펜이 애플 펜슬보다 훨씬 더 필기감이 나은 거 알고 있지 않아? 근데 왜 아이패드 써?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닙니다. 순정 S펜과 순정 애플 펜슬 기준으로는 S펜이 애플 펜슬보다 필기감이 압도적으로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애플 펜슬은 필기할 때 딱딱거리는 소음도 심하고요. 이 유리 위에 볼펜으로 필기하는 것처럼 미끌거리는 느낌 저 싫어하고요. 그리고 갈고리 현상이라고 굿노트에서 필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끝에 삐침 삐져나오는 거, 저것도 굉장히 극혐하거든요. 그럼 이걸 없애려 그러면 뭐 펜촉 바꾸고 막 종이 질감 필름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디스플레이 품질 그냥 확 떨어지고 화면이 자글자글해지고 진짜 좀 싫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갤럭시 탭이 아니라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냐면요, 제가 정말 많은 애플 펜슬의 펜촉이랑 보호 필름을 하나하나 분석해보고 업체를 하나 컨택을 해가지고 그 업체랑 같이 화질 저하는 최소한으로 막으면서 종이 질감의 필기감을 보여주고 소음도 적은 보호 필름이랑 펜촉을 개발해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게 되면 막 갑자기 막 물건 판매하는 사람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정리를 더 한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건데요, 진짜 아이패드에서 필기감의 신세계를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왜 갤럭시 스마트폰을 메인으로 쓰고 있고 태블릿은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확실히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갤럭시가 장점이 훨씬 많고요. 태블릿 기준으로는 아이패드가 훨씬 장점이 많은데, 저는요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을 브랜드 가리지 않고 되게 폭넓게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테크 유튜버이기 때문에 막 특정 브랜드를 옹호하고 특정 브랜드를 싫어하고 이런 거 진짜 없애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써보고 좋으면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써요. 괜히 이거 한국, 미국, 중국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레드미 워치가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에 쓸 수 있는 기능 거의 한 70-80% 정도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배터리가 AOD 켜고 막 2주, 3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진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실사용한 기기로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거 전 제가 쓰는 메인 전자제품 고를 때는 정말 까다롭게 비교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막 누가 저한테 협찬해준다고 해서 제가 메인으로 쓰고요, 누가 협찬 안 해준다고 해서 메인으로 안 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거 있었으면 진작에 삼성 제품들은 다 갖다 버렸어요. 어쨌든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왜 제가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아이패드를 같이 쓰면 좋은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뭐 어느 특정 브랜드끼리 같이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